우리 근육의 특징은 아주 짧아져도 통증이 생기고요, 길어져도 생깁니다. 가장 좋은 근력 운동은 내가 근력 운동을 하고 다음날 하루 정도 몸이 조금 뻑뻑한 근육통이 있을 때 가장 잘 하셨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운동을 안 하셨다 그러면 홈 트레이닝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균형을 잡는 연습이 왜 중년 이후에 더 중요한가요? 네,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균형을 잡고 지낼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앉아 있고요, 서 있으면 두 발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편하면 등을 기대고 있고, 또는 누워 있는 상태, 편안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내가 균형을 잘 잡는지 못 잡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를 보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균형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감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한 발로 쓴다든지 또는 발을 교차해서 쓴다든지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보니 내가 그거를 못하는 거를 모르는 상태로 시간이 계속 지나는 거죠. 지금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70이 넘은 노년으로 가면 그 불안정한 상태를 이길 수 없는 균형이 안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낙상이 생겨서, 잘 아시겠지만 7, 80대의 낙상은 고관절의 골절로 가고요, 그것은 바로 예를 들어서 입원을 하거나 요양병원에 가는, 다시는 걷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시기에 균형을 잡는 연습을 조금씩 하신다면 노후에도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이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네, 유연성이 통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의 선수들도 예를 들어 야구를 하고 나면 통증이 생기거든요. 근육통이 생기고, 그것을 폼롤러나 공이나 이런 걸로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하면 부드러워지게 풀리거든요. 그러면서 통증이 없어지는데요, 우리 근육의 특징은 아주 짧아져도 통증이 생기고요, 길어져도 생깁니다. 이유는 적절한 길이 속에 있을 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TV를 보는 분 중에 내가 좀 딱딱하다 그런 분들은 몸에서 자꾸 통증감이 느낄 거고요, 반대로 너무 느슨한 분들도 통증을 느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느슨한 분들은 사실 근력 운동을 하는 거고요, 딱딱한 분들은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중간, 길지도 짧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했을 때 가장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어느 정도로 시작해야 효과가 생기나요? 근력 운동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유산소 운동, 심폐지구력보다도 좀 더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워보질 않아서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력 운동은 주 3일을 추천하거든요. 근데 주 3일을 추천하는 이유는 하루 운동을 하고 나면 약간의 근육통이 생겨요. 근육통이 생기면 그 근육통을 회복하는데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죠. 그리고 다음날 다시 운동을 하다 보니 주 3회를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운동의 강도,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 할지는 내가 오늘 근력 운동을 했을 때 다음날 약간의 근육통이 생기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기지 않으면 자극이 약해서 근육이 성장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운동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근육통이 이틀, 3일씩 가면 우리 몸에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근력 운동은 내가 근력 운동을 하고 다음날 하루 정도 몸이 조금 뻑뻑한 근육통이 있을 때 가장 잘 하셨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폐 운동은 반드시 숨이 찰 정도의 강도로 해야 하나요? 네, 어렵지만 심폐지구력은 숨이 좀 차야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심장이 뇌보다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숨이 차고 호흡이 가빠져야 심장에서 박출하는 박출량이 많아지고 압력이 커져요. 그래야 우리 전신에 피를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신체 기관인 심장, 폐, 혈관, 그리고 뇌 모두가 좋아지는데요, 그 압력이 작고 용량이 작아지면 어떻게 보면 그냥 평상시에 지낼 정도로만 영양분하고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더 발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걷거나 또는 슬로우 조깅, 러닝을 하신다면 숨찬 정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정도로 하는 것은 그건 또 다시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라 조심하셔야 되고요. 숨찬데 내가 옆 사람과 살짝 대화가 가능한 정도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운동 강도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첩성 운동이 낙상 예방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나요?
민첩성 운동은 약간 어떤 거지? 생각하실 텐데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 있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발목이 살짝 돌아갔을 때 우리 뇌는 발목이 넘어갔구나를 감지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뇌가 발이 넘어가면 다치니까 빨리 발을 옮겨. 그럼 반대발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넘어간 발 쪽으로 발을 빠르게 옮기는 이런 동작이 민첩성이거든요. 또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있으시죠. 펜 같은 거 이렇게 쓰다 놓쳤을 때 젊었을 때 내려가는 걸 아마 이렇게 중간에 잡은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불가하실 거예요. 하면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이거는 내가 어떤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상이라는 게 이런 두 가지 원인에서 내 몸이 균형을 잃었을 때 우리 몸이 그것을 빠르게 감지해서 내 몸을 빠르게 돌려놓는 거죠. 차로만 하면 뭐 아주 비싼 차들은 내 타이어의 공기압이 어떻게 됐는지, 문은 닫혔는지, 그 다음에 뭐 안에 공기는 어떤지를 다 감지하듯이 그렇게 만드는 게 이런 민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어떤 감각을 끌어올리는 동작이 민첩성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것도 권장하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근데 좀 구분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운동을 안 하셨다 그러면 홈 트레이닝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헬스장에 가면 아무래도 보는 사람이 많아서 무리를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집에서 홈트도 하고 피트니스 센터도 가는데요. 홈트를 할 때보다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도파민이 막 나오거든요. 누군가가 날 보는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 무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피트니스 센터를 만약에 가신다면 내가 최소한의 운동 동작들을 꽤 괜찮게 할 정도 되고 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속노화 운동을 연구하고 지도하는 김병곤입니다. 제가 저속노화를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제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 몸도 조금 건강하게 늙고 싶다는 생각에 공부도 하고 제 몸을 통해서 실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우고 익히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이런 얘기 꼭 하거든요. 내 건강을 의사 선생님이든 혹시 운동을 배우면 트레이너든 그들에게 전부 맡기지 않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골라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속 24시간 내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채널에서 좋은 정보 잘 들으셔서 나에게 필요한 운동들을 찾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방법을 좀 정확히 익히시면 제가 볼 땐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속노화를 위한 운동들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맛있는 걸 찾아서 식당이나 그런 곳을 가는 건 즐거운 일이거든요. 근데 아마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운동은 처음에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 끝나고 운동을 할 생각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너무 버거워요. 그랬다가 운동이 끝나고 나면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조금씩 이겨낼 수 있게 운동을 좀 하시면, 그래서 무리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버거우면 하기 싫어지니까 조금 가볍게 생각해서 스며들듯 천천히 운동을 하시면 제가 볼 땐 좋아지실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확한 동작의 운동과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운동을 누군가에게 그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좀 배우셔서 하시면 분명히 건강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저속노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